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제 랩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 제6강 연계 이동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화재성상 예측계산법의 개구일항 해설과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강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내용을 연계 이동 문제, 특히 개구일항에 대한 문제는 오늘로써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강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유리항 계산을 우리가 실시했죠. 베르누이 정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베르누이 정리 가장 중요한 원리였죠. 그리고 지표면을 중심으로 한 높이의 압력의 변화, 높이의 높아짐에 따라 압력이 감소되는 이유라든지 그것들에 대한 계산, 이런 것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또 중성대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중성대를 예측할 수가 있었죠. 이 중성대가 개구일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절대로 중요하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압력차 분포가 있는 개구일항 중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요 개념도 MIJ일 때는 로우 I, MJI일 때는 로우 J라는 거, 이것도 꼭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개구일항 평균 압력차, 요 내용이 나중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지금은 지난번에는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유량, 평균적 압력차를 이용한 개구일항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식이었죠. 또 개구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7가지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화재역학 책자에 써 있는 7가지 그 내용들 토대로 화재 성상 예측 계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법으로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6강의 목적은 화재역학 교재의 개구일항 관련 각종 이론을 토대로 화재성상 예측계산법의 개구일항에 대한 문제 해설, 그리고 화재안전설계 포인트와의 관련성과 관련 법규와의 상호 연계성을 이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하려는 한 내용은 8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개구 유속 문제입니다. 거실안과 실과 실 사이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획된 공간이죠. 구획된 공간 내에서 개구부가 있을 때 유체의 이동, 우리의 입장에서는 연기 이동이 직결되는 문제죠. 또 개구 이속일 때에 어느 정도의 압력차가 있을 경우에 기체 밀도만 알게 되면 개구 유속을 속도가 구해진다. 베르누이 정리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5강에서 단일 개구를 통과하는 유량 계산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를 통해서 유속이 등장했고 또 유량이 계산되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개념도와 같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유량계수로서 문과 창익문인 경우에는 대략 0.6에서 0.7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일 개구의 유속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개구의 유속은 우리가 유속 V는 로우 분의 델타 P,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는 이유는 베르누이 정리로부터 유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일 개구 유속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가. 아주 쉬운 문제지만 문제는 쉽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이론적인 관계를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속에 이어서 단일 개구의 유량 문제, 압력차가 주어지고 기체 밀도가 주어지고 개구 면적이 주어졌을 때, 개구 유량 개수가 주어졌을 때 공기의 최적 유량과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베르누이 정리로부터 등장했던 내용이죠. 아주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예제 1을 첨지해서 유속을 구하고 알파와 A를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적 유량이 구해지게 되면 로우를 곱해줌으로써 질량 유량으로 바꿔준다는 거. 자, 이건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구 면적과 압력차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유량계수가 주어졌을 때 최적 유량과 질량 유량을 구하는 문제.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여러 문에서 화자전 설계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우리는 주로 이제 단위에서 최적 유량에서 세제곱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령에서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 다시 말하자면 큐빅 미터 퍼 아워를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크게 걱정할 거 없이 3660분의 60초 3600을 곱해주게 되면 CMH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V, 초당 세제곱미터는 이것은 우리가 큐빅 미터 퍼 세컨드라고 불리는 CMS라고 불리는 겁니다. 반면에 CMM, 큐빅 미터 퍼 미니트 또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고요. 또 CMH, 큐빅 미터 퍼 아워. 요 내용은 주로 제연설비 화자전 성능 기술 기준이라든지 여기에서 배출량과 배출 방식에서 CMH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MS 단위, CMM 단위, CMH 단위 요 내용도 곁들여서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병렬 개구의 유량문이 되겠습니다. 총 8문제 중에 이 3가지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문이 2개이다 이거죠. 한 벽면에 대해서. 자, 건축물에 있어서 주로 이제 소방 시설, 배관 쪽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주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문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공간에 최소한 2개씩의 문은 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2개씩의 문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최적 유량의 합계와 질량 유량의 합계. 자, 그래서 하나는 큐빅 미터 퍼 세크 또 킬로그램 퍼 세크 질량 유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5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문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등가 계구라고 하는 AE, 에어리어 이퀴밸런트, 등가 계구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AE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개 있는 경우는 2개까지죠. 3개 있는 경우는 3개까지 알파 I, AI.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이후 개구 면적을 알파 AT 토탈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AK 알파 K의 AK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최적 유량의 합계로 보게 되면 요 내용에다가 V를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로우분의 2 델타 P 루트죠. 질량의 합계는 시그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량의 합계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알파 AT의 2로 델타 P. 자, 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식에 따라 계산해 주게 되면 우선 그 합성계구의 면적은 0.7, 유량계수 0.7이고 면적이 0.81과 2.0이기 때문에 각각 곱해주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또 예제 1을 참조하여 V는
볼륨은 다음과 유속을 곱해줌으로써 5.71 세제곱미터 per sec CMS가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질량유량 예제 2를 참조해서 로우 V 따라서 215 델타 P 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73 kg per sec.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전반적인 환기 문제, 또 공기 제어 문제, 연기 제어 문제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또 이런 과정으로 결산되는 베르누이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 베르누이 정리에서 2, 3강에서 공부했던 다양한 그 수치 해석적인 내용들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물질 미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내용들 여러분들 그 내용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계구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한 거실과 복도 사이에 어떤 외부에 문이 대부분 문이 하나씩 있죠. 자, 이런 경우에 각 계구를 흐르는 질량유량과 압력차 델타 P 하는 거 델타 P를 구하시오. 직렬 계구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강에서 동일 온도일 경우에 우리가 델타 P는 델타 P1 플러스 P2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가 계구 A2라는 것은 다음과 전체 A1의 면적분의 1, A2의 면적분의 1과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1로서 평가될 수가 있었다. 이걸 5강을 여러분이 한번 잘 알고 있게 되면 6강 문제는 5강 문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강 내용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5강에 있는 내용도 주로 문제 풀이다 보니까 2, 3, 4 내용들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이 내용이 또 공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이런 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뭐 점성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는 시기 오는 과정들 여러분 꼭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질량유량을 구하는 방법에선 그다음 각 K에서의 압력차 델타 PK를 구하는 방법, 합성이호 계구 면적을 구하는 방법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직렬 계구의 유량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우선 예제 3을 이용해서 합성 계구를 우선 계산하고요. 0.8과 2.0 유량 개수를 곱해서 여기에 다시 또 질량 유량을 곱해주고 또 델타 P1 같은 경우에는 A1의 면적분의 또 전체적인 AT의 면적의 제곱의 델타 P 델타 P2의 경우에는 A2의 면적분의 델타 P를 곱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은 전혀 어려운 게 없지만 누차를 말씀드리지만 식 자체보다는 이러한 과정으로 계산되는 관계성을 여러분이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5번째입니다. 문의 개방 각도와 유효 계구 면적. 자, 주로 이제 문이 90도로 열린다거나 90도 이상으로 열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30도 또 경우에 따라 60도로 열린 경우도 있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60도로 열어놓고 아니면 90도로 열어놓고 거기에 이 소화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또 해놓은 사례도 있겠고요. 자, 흐름 방향으로 문이 열리고 문의 폭이 0.9m, 문의 높이가 2.1m, 각도가 30도일 때 유효 계구 면적 구하고 또 마찬가지 60도일 때 유효 계구 면적 구하면 압력도 구할 수 있고 질량 유량, 최종 유량 전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 결과가 크진 않지만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순방의 경우, 역방의 경우 B는 계구폭이고 H는 문의 높이,
세타는 개방 각도일 때 풀어가는 계산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참고문을 통해서 유량 개방 각도와 유량 개수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알파 A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0.5 제곱미터로 풀 수가 있고, 또 사인 60도라고 하는 사인 관계로 해서 사인 60도는 여러분들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는 0.866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0.86을 곱해줌으로써 유효 면적, 유효 개구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유효 개구 면적만 구하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연설비, 건축물의 배연설, 배연창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만큼 열리는지에 따라 유효 면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양, 또 인입되는 양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부터가 이제 실제 화재 사례를 고려하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성대와의 관계, 중성대가 0.2m, 1.25m, 3m일 때 질량유량을 구하시오. 질량유량. 자, 이런 경우, 자, 다음과 같이 이 중성대가 H low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만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중성대가 H low보다 크고 H upper보다는 작아서 어떤 지점에 중성대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중성대가 HU보다 큰 경우. 주로 이제 인입되는 경우죠. 주로 이제 들어오기만 하는 경우.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배연 개구 면적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가장 중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중성대의 위치입니다. 중성대의 위치가 어디에인지에 따라서 나가기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들어오기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재실일 때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두 공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한테는 주로 화재실과 비화재실에서의 거동, 그 내용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5강에서 중성 높이를 구했고, 중성 높이를 기본으로 해서 유속을 구하고 또 유량을 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유량을 구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MIJ는 3분의 2의 알파 베타의, 베타는 폭이죠. 로우 I, IJ일 때는 로우 I, JI일 때는 로우 J. 자, 이렇게 넣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IJ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로우 I, MJI 같은 경우는 로우 J에서 2분의 3승 오르는 과정. 이게 우리가 5강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성대가 계급의 하단에 있는 경우, 계급의 하단에 있는 경우, 또 중성대 계급의 상단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H1과 H2의 관계, H2와 H1과의 관계로서 나가기만 하는 경우, 또 들어오기만 하는 경우. 자, 이런 형태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화재실과 비화재실 사이에서 오는 서로 간의 공기, 유체의 이동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중성대가 0.2m인 경우, 이것은 이제 중성대가 H low보다 작다 보니까 하단부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다음과 같은 5강의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반면에 IJ는 있지만, I에서 J로 나가지만 J에서 I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 0.2m일 땐. 자, 1.2m 되는 경우에는 H low보다는 크고 H U보다는 작아서 그 사이에 이 중성대가 존재하는 경우.
HL과 제덴과 제덴이 HL과 HU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죠. 이때도 다음과 같이 MIJ는 I, low I, MJI는 low J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단일 계급유량이죠. 단일 계급유량. 자, 만약에 이 단일 계급에서 제덴이 3m일 때는 중성대 높이가 제일 높은 계급 상단보다 높은 경우, 이때는 주로 이제 IJ는 제로가 되고 JI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게 되면 6.02kg/s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계급에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요 내용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계급유량, 평균 압력차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유량과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중성대가 HL보다 낮은 경우, 또 HL과 HU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또 HU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여기서 평균 압력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압력차.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간이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복잡한 건축도면 여러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들을 이런 형태로 전부 계산한다는 것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평균 압력차를 이용함으로써 지난번에 약 6%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5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성대와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계산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급에서 질량유량 M바죠. 바라는 건 주로 이제 평균 얘기니까 MIJ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PIJ의 평균, low I면 low I, 또 low J, PJ. 그래서 평균 압력차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중성대 분포가 어디 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성대가 HL보다 작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제덴이 0.2인 경우, 반면에 제덴이 HL보다는 크고 HU보다는 적은 경우, 중앙에 같이 있다는 얘기죠. 중앙에 어떤 중앙이 될지 약간 하단부, 상단부가 있을지.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있었던 그 내용에 따라서 MIJ, MJI, PIJ 평균적인 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용이하게, 그리고 이것도 실제 계산한 디테일하게 계산한 것과 6% 정도 차이밖에 없더라.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m, 특히 HU보다도 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IJ를 구하고 MIJI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자, 결국은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같은 문제지만 하나는 일반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푸는 방법과 또 하나는 평균 압력차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직렬 계급을 통과하는 전체적인 유량. 여기는 우리가 지난 5강에서 등장했던 화재실과 복도와 또 부속실과의 관계입니다. 실질 통과유량 M넷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압력차인 델타 P는 10파스칼일 경우에 부속실에 로우가 주어지고 면적이 주어지고 복도실에 로우가 주어지고 면적이
주어지고, 온도가 있으면 로우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재시 같은 경우도 로우가 구해지고 면적이 구해지고. 자, 온도일 땐 27도, 온도가 27도, 그리고 실제 화재시 같은 경우는 727도에 해당됩니다. 개구 면적 주어지고, 자, 이때 이 유량 개수가 주어지고 실질 통과유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음으로 해서 급기량과도 계산이 되는 거죠. 급기량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또 급기량과 압력과의 관계.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그 40파스칼이라든지 12.5파스칼 일 때 얼마의 유속으로 급기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것이 얼마 유속일 때 계산되는 압력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계구부 중심의 온도가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MIJ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바닥 압력차의 경우와 평균 압력차의 경우 두 가지를 이용하여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5강에서도 각 공간의 온도가 상이한 경우에 다시 알파 A의 1 로우 I 델타 P, 이것은 알파의 이 로우 I A1 제곱에 로우 2 A2 제곱분의 1분의 1의 1로 델타 P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내용이 결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A1분의 1, 또 T1, T2분의 A1분의 1.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과 결국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지난번 5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었고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동일하게 그 내용 대신에 평균 질량 유량을 넣어주고 계산하고 합성 이호 계구 면적을 계산해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따라 합성 계구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0.28 제곱미터가 등장하고, 여기에 따라 M넷을 구하게 되면 1.36 kg/s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한 다음에 각 계구의 평균 압력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죠. 부속실과 복도 사이, 또 복도와 화재질 사이, 또 화재실과 외기 사이. 자, 5강에서도 등장했고, 또 6강에서도 여러분 등장했던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취합하면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거실의 채광 문제, 또 배연 설비 문제, 수방법에서는 수방법의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의 급기 문제, 또 방화문 문제, 방화문이 얼마만큼 열렸을 때, 닫혔을 때, 또 열리는 것이 30도 열렸을 때, 60도 열렸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배연설비, 배연창 문제, 수방법에서는 제연설비나 어떤 부속실 문제, 이런 것들과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계구유량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급기압과의 관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연설비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제연설비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법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읽어봐도 법적 내용은 그다지 주로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선포형이죠. 그러다 보면 최소 차압은 40파스칼이다. 그러면 이제 차압과 급기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 특히 배연설비의 이 유효 배연량 같은 계산할 시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겠죠. 또 제연설비 같은 경우는 주로 CMH로 계산되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로 이제
CMS로 했던 것을 CMH로 바꿔주기 위해선 3,6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배출량이라든지 방연 풍속과 배출량과 다양한 압력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5강까지 주로 이제 물질 위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체 운동 방정식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왔고, 그것들 통해서 단일 계구의 유속 문제, 또 단일 계구의 유량 문제, 또 병렬 계구, 또 직렬 계구 문제, 그리고 문의 개방각도와 유효 계구 면적 문제, 단일 계구 유량 문제,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온도 차이가 없었는 경우였었죠.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또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계구 유량 계산 문제, 직렬 계급을 통과하는 유량 문제, 평균 압력차를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화재역학의 1장 문제, 또 화재성 예측 계산 4장 문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화재 안전 설계 포인트에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또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공부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2장과 6장 내용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연계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인 해설과 더불어 또 구체적인 공학적인 대책과 또 시뮬레이션과도 같이 한번 연동해서 향후에는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기의 이동, 특히 계구 유량에 대한 이동 문제를 우리가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7강부터는 열의 이동 문제. 열의 이동 문제는 또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초 지식 문제에도 시간을 많이 안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전도 해석, 스텝 2로 열전도 해석에서 프리 법칙과 열전도 방정식의 유도, 또 정상 열전도 해석과 비정상 열전도 해석의 방법,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체적인 그런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대류 열전달 문제, 뉴턴 냉각 법칙과 강제대류 열전달 해석, 또 자연대류 열전달 해석과 열전달을 전체적인 열전달의 계산 방법을 우리가 스텝 3에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복사열전달, 화재 성상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사열전달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복사열전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는 5단계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10강 정도, 10번의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우리가 공부한 이후에 화재성의 예측 계산 스텝 5로서 예제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관련 법령도 살펴봄으로써 1차적인 열의 이동 문제를 우리가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6강까지는 계구 유량, 7강부터는 아마 7강부터 한 16강 정도까지는 열의 이동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열의 이동 문제를 토대로 해서 화재 문제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방제 재료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이 연기의 이동 또 열의 이동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이용하여 화재성의 예측 계산을 같이 한번 예측하고 또 법적인 내용과도 공부함으로써 차후에 공부할 시뮬레이션과 연동하고 화재 성능 설계와도 연동을 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열의 이동 부분도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7강, 6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